안녕 얘들아, 2교시야, 그치? 쌤이 아까 2교시의 영상을 1시간짜리를 다 찍었는데 영상이 날라갔어. 그래서 지금 다시 찍습니다. 다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원래는 그 기본 문제 7-5부터 바로 2교시 시작해서 7-5 문제 쫙 풀었었는데 마지막에 쌤이 6단원 15, 16, 17번 질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쌤이 6단원 판서를 아직 안 지워서 이걸 판서를 쌤이 쓴 걸 보면서 그냥 6단원의 연습문제 질문을 오늘은 그러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5, 7-6 아까 안 했던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6단원 15번을 볼 거고요. 15번은 판서에 없으니까 6단원 16번 그 다음 17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6단원 16번을 먼저 좀 볼게요. 자, 6단원 16번 문제를 보면 지금 얘들아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봐봐. 좌표 평면 위에 포물선 y는 x 4분의 1 x 제곱이 있고 여기에 x는 4랑 y는 4랑 지금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그림에서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가 될 때에 그때의 x 좌표 누구의 p의 x 좌표를 묻기 때문에 쌤은 요 p 점 자체를 애초에 t, 얘를 몰라. 그러니까 t, 뭐 이렇게 잡을 거야. 근데 지금 p점 자체는요 어딜 지난다? 요 y는 4분의 1 x 제곱을 지나기 때문에 x가 t면 좌표 y 좌표 뭐예요? t 넣은 거니까 4분의 t제곱이겠죠? 그렇죠? 4분의 t제곱 맞나요? 그래서 4분의 t제곱까지 우리가 x 좌표, p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p 좌표만 우리가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 평면에 주어졌을 때는 문제가 뭐 이렇게 딱 있을 때 이 길이 즉 x 좌표의 차이 얘는 y 좌표의 차이를 아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점 3개의 좌표만 알면 즉 얘를 모르고 요 3개의 점의 좌표만 알아도 요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쌤은 이 사각형 중에 요 P점 그리고 밑에 Q 여기 A는 4,0이라 했으니 쌤 그냥 4,0 그대로 쓸 거고 Q점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P도 알았으니 이 부분을 쌤이 T라고 해볼게. 대문자 T. 그럼 대문자 T에 대한 좌표 찾고 이 부분은 어떤 거요? 이 부분에 대한 좌표도 찾으면 되죠. 얘는 0,4잖아. 그래서 쌤 0,4 써놨어요. 그럼 일단은 요 3개의 좌표 찾아서 가로, 세로 곱해서 가로, 세로 곱해서 넓이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t,4분의 t제곱이니까 요 Q점, 여기 Q점은요 X좌표가 T로 똑같으니까 T, Y 좌표는 0이겠지. 그럼 요 A 좌표는요 4,0인 거고 쌤이 아까 얘기해 줬듯이 그럼 이번엔 T의 좌표를 찾으면 Y 값이 P점이랑 똑같죠. 그럼 Y 값이 4분의 T제곱이 되는 거고 X 값은 0이죠. 그래서 0,4분의 T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0,4니까 이제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넓이를 쌤이 ST라고 하면 길이는 AQ 길이 곱하기 요 PQ의 길이 그리고 더하기 합이니까 얘는 PT의 길이 곱하기 얘는 누구예요? C인가요? 네, C랑 T의 선분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A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얘들아? 지금 파란색으로 해줄게. 이미 썼던 거랑 어떻게 지워질 수가 있지? 그치? 얘들아? AQ의 길이 여기는요 길이가 어때요? 4 빼기 T겠지? 4 빼기 T. 그래서 여기 4 빼기 T 쓴 거고요. 이 높이는 얼마요? 2분의 T겠죠? 이 4분의 T제곱이지 얘들아? 4분의 T제곱. 그럼 4분의 T제곱이요? 4분의 T제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쌤이 잘못 썼다. 4분의 T제곱. 그러면 TP의 길이도 여기 T고 X좌표니까 T고 요 길이는 4 빼기 4분의 T제곱이죠. 줄 썼어요.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4T까지 나오고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쭉 움직여서 요 점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T는 4까지다. 그래서 0부터 4까지로 범위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요 ST에 대한 요 3차식 나온 거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최대값 구하려면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미분한 것도 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요거 2차식이니까 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해 구해보면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이 나와요. 그럼 요 부분에서 언제 최대를 가지는지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즉 S 프라임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플바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 그럼 요 점에서 최소, 이 점에서 최대인 거야, 그렇지? 요 점에서 최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 부분에서 최대를 가지는 거다. 그래서 3분의 2 플러스 2루트 7에서 최대를 가지는 거다. 그래서 최대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서 최대 가지는지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여러분이 써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 풀어보고 질문이 생기면 이따 3교시 쌤이 줌을 통해서 줌으로 해보려고 해요. 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해줄 테니까 체크, 궁금한 부분 체크해두고, 알았지? 그럼 17번을 갈게요. 17번. 17번은요. 지금 정사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2, 이 부분이 2. 쌤이 이미 그림은 그려놨는데 여기 A, D, B, C 이건 좀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긴 하지. 그래서 쌤이 보죠. 얘는 같이 쓰면서 설명할게요. 자, 보자. 지금 아까 쌤이랑 한 것처럼 요 방금 전에 문제도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얘들아, 쌤이 그림을 다시 그릴게. 쓴 것만 활용할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요, 얘도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요 A, B, C, D에 대한 중점이 2,0이래. 그리고 이 정사각형 자체의 길이가 2래.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1,0이죠. 여기는 3,0이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즉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아까 16번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어떤 사각형을 구하려고 하는데 좌표 평면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한다? 요 세 점만 우리가 찾아주면 바로 세로 길이 찾아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의 좌표 3개, 쌤은 요 A, 여기 모르겠는 거 쌤이 한번 써볼게요. A, B, C, D 다 T로 할까? 여기 T라고 잡고 여기 R이라고 하면 점의 좌표만 찾아주면 돼요. 그럼 A는 대체 어떻게 잡아서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보니 쌤이 아까 요 문제 16번에서도 했을 때도 요 P점을 잡을 때 이 fx를 지나는 점으로 딱 문자를 잡았죠.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 부분에 이렇게 딱 지나는데 가장 특징적인 여기 몰라. 근데 여기에 딱 중점을 지난다고 문제에서 했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딱 가운데 점을 이 부분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쌤은 K라고 할까요? P라고 해볼까 얘도? 그럼 얘를 T, 루트 있지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 할 때 T이 루트 살려놓으면 자꾸 계산할 때 불편하니까 얘를 아예 Y좌표를 T로 잡고 X좌표를 뭐 2분의 T제곱 이렇게 잡아도 돼요. 4분의 T제곱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가도 되고 쌤은 그냥 루트 살려놓은 채로 가보는 방법을 쓸게요. 왜냐면 대부분 루트를 살려서 마지막에 못 나왔을 것 같아서 그치? 루트를 잡은 상태에서 가볼게요. 그럼 요 P점을 아는 상태에서 이 4개의 점의 좌표를 찾아봅시다. 그럼 얘가 중점이니까 그리고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이쪽은 1만큼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 X좌표는 아래 X좌표보다 T에서 1만큼 더 왔으니까 T 플러스 1이고 Y좌표는 뭐겠어요? 요 루트 2T에서 1만큼 내려온 거죠. 그럼 루트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T점은 어떻게 될까? 얘는 잘 봐야 돼요. 요 부분, 요 Y좌표가 뭐랑 같다? 얘랑 똑같죠. 그래서 T의 Y좌표는 루트 2T 마이너스 1. 그럼 X좌표는 어떻게 구하나 보니 요 A의 X좌표가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1, 루트 2T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A는 어떻게 구하죠? A는요? 여긴 당연히 X좌표 1이고 Y좌표는 얘랑 여기 오죠. 요 부분이랑 같은 거죠. 요 부분이랑. 그럼 이 부분은 중점이 2,0인 데서 1만큼 올라온 거야. 그래서 얘는 1,0에서 1만큼 올랐으니까 1,1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걸 직사각형을 이 부분을 쫙 빼서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A, T, R 쓰면 좌표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가로, 세로 길이 구해서 우리가 넓이 ST를 찾으면 된다.
그럼 가로 길이는 x좌표의 차니까 t고 세로 길이는 y좌표의 차니까 1-루트 2t-1이죠. 이렇게 돼.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st를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루트가 있어서 미분을 못해요. 그러면 루트를 미분을 못하니까 얘에서 아마 막혔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을 좀 써드렸어요. 루트 안에를 2t를 어떤 수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a제곱은 a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쌤은 2t를 a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t를 2분의 a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지. 정리하면 a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t에 대한 범위를 a에 대한 범위로 이렇게 바꾸면 0부터 2까지. 그래서 SA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최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 A의 범위에 맞게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답 나오는 거는 오늘은 수업 시간에 일단은 조금 빠듯하니까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 보시고 답이 안 나오면 쌤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풀이를 해줄 거예요. 3교시에서. 그럼 일단은 이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쌤 이거는 지울게요. 쌤이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 한 번만 잘 찍히고 있는지 검사 좀 할게요. 네, 잘 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지우고. 그러면 15번에 대한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쌤이 봤을 때는 1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네, 15번도 바로 하고 갈게요. 15번까지. 지금 6단원 연습 문제 15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다고 넘기지 말고. 지금 이 문제는 좌표평면 위에 A가 있어요. 2,0으로 A가 있어요. 그럼 요게 있는 상태에서 T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P점이요. 어디에 있냐면 요 0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돼. 왜일까? 왜냐면 P점이 지금 0,2t니까 요 Y좌표가요. 즉 2t가요.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사이, 0과 2 사이에 P점이 어딘가에 모르게 있다. 그리고 요 P점의 좌표는 0,2t다. 요까지 문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PA를 연결했을 때 요 선분에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대. 수직 이등분. 딱 중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나면서 양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쌤은 얘를 y는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중점을 수직 이등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점에 x, 즉 이 직선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부분을 q 점 뭐라고 한대요? q라고 한대요. q.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POQ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OQ의 넓이를 구하려면 아까 했듯이 똑같아. 요 x좌표를 알고 여기 y좌표 아니까 이 두 개 곱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린 q의 좌표만 찾으면 되네, 그치? 그럼 q의 좌표 어떻게 찾죠? y는 fx랑 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죠. 그러면 y는 fx의 식을 알아야겠네, 그쵸? 그럼 y는 fx의 식은 어떻게 찾죠? 1차 함수니까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만 알면 돼. 근데 지나는 점은 요걸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P랑 A의 중점이니까 우리는 중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죠. 0과 2의 중점 1, 2t랑 0의 중점 t. 그래서 1,t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y는 fx에 대한 식을 먼저 세울 거예요. 그럼 얘는 지나는 점이 1,t를 지나고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요 처음에 PA의 기울기랑 수직이 되기 때문에 PA의 기울기를 찾아보고 그에 따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다. 그럼 PA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t지. 그럼 마이너스 t?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건 얼마죠? t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t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fx를 찾아보면 y-t 기울기 t분의 1에 x-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직선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요 Q점만 알면 되니까 y가 0일 때 x를 찾자는 얘기죠. y에 0 넣으면 마이너스 t는 t분의 1 x-1이고 그러면 x-1은 마이너스 t제곱 즉 x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Q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 Q의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t제곱에 0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겠다. 2번이라고 쓸게요. 이거 Q점 찾는 거. 그럼 3번 이제 삼각형 OPQ 넓이를 이제 써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가로의 길이가 당연히 이걸 x좌표고 세로의 길이는 y좌표겠지. 그럼 2분의 1의 삼각형이니까 1-t 제곱에 2t.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요 t-t 세제곱이 나와요. 항상 우리 근데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t의 범위 찾아줬어야 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t는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나는지 봐. 여기랑 여기의 중점이니까 요 y좌표가 0부터 우리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에서 t가 0부터 1 사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바로 쓰시면 돼요. 근데 0부터 1까지 최대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아예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의 최대값을 찾죠. 미분해보자. 1 빼기 3t 제곱 이 0이 되도록 하는 점 찾죠.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t 1 마이너스 루트 3t가 0이라서 t는 풀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체 어디서 최대를 가진지 보니 요거 쌤이 GT라고 해볼게요. 물론 문제에서는 이걸 FT로 잡았는데 쌤이 애초에 이걸 FX라고 잡아버려서 얘를 넓이를 GT라고 할게 쌤은. 그러면 이 부분은 T고 보자. 그러면 GT의 개형을 보니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극대극소가 어디서?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얘는 루트 3분의 1이지. 그러면 최대는 어디서 가진다? 여기 즉 루트 3분의 1에서 가지겠죠. 그러면 GT의 T자리에 루트 3분의 1을 넣은 값이 그럼 넓이의 최대가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9분의 2 루트 3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었을 거라 쌤이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7단원 아까 하던 거 1교시 하다만 7-5까지 마저 좀 해볼게요. 이제 이거 지웁니다. 쌤이 아까 목이 찢어지게 정말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그 파일이 날아가다니 그래서 쌤 생각에는 실시간 줌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얘들아 어떨까? 줌으로 하면 화질이 쌤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7단은 아까 하던 거 7-5 갈게요. 7-5 아니다. 7- 몇이었죠? 4. 7-4 기본 문제 7-4 죄송해요. 를 보자. 점 1,a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라고 했어요.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보자. 지금 접선이 나온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2개 이상의 접선. 일단 얘가 접점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 접점일까? 아니야. 즉 이 함수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쌤이 뭐 fx라고 해요. 그럼 y는 fx의 외부점 1,a에서 요 y는 fx에다 접선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이 하나, 둘 이상 즉 1,a를 지나면서 이렇게 접선이 되도록 하는 애가 2개 이상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쌤은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지금 물은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쌤이 일단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지를 보자. 그럼 접점을 우리가 몰라. 그리고 근데 지나는 점은 알아.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었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좀 구해볼게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접점을 알아야겠지. 근데 접점을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한댔다? 그냥 t, 몇 ft 이렇게 잡아냈죠. 접점을 대입해보면 t, t 세제곱 마이너스 t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f 프라임 t니까 요거 바로 미분하면 되죠. 계산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t세제곱 플러스 t는 미분한 거 3t제곱 마이너스 1을 1t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했어. 그러면 이 직선이 지나는 데가 어디다? 1,a를 지남. 쌤 그래서 요거 a 찾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원래 a가 아니라 t 찾을 때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원래 t를 찾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대입하면 t랑 a에 대한 식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요걸 대입을 해볼게요. 두 번째 1,a를 대입해볼게요. 대입하면 요거 정리해보자. a-t 세제곱 더하기 t는 3t제곱 마이너스 1에 1, x에다 1 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t. 자, 요거 다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a는 쌤이 미리 다 해봤죠. 이거 해보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1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3개가 2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2개 이상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랑 t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자. 참고로 t는요 지금 접점이에요. 접점. 즉 접선의 방정식이 2개 이상이 되려면 이 접점이 2개 이상이 되면 된다. 즉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2개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이걸 만족하는 x값, 즉 t값이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 우리 계속 했었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겠지. 즉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랑 y는 a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뭐가? t좌표가 2개 이상이 되면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앞에서 봤듯이 y는 요거의 교점의 t좌표. 쌤 요거 넘겨서 한 번에 얘는 0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쌤은 이렇게 2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할게요. 그럼 y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식을 먼저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쌤이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y 프라임은 얘 미분해보자.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6t는 0. 이게 되도록 하는 t를 찾으니까 마이너스 6에 t 마이너스 6t로 했죠. 그러면 t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0부터 1까지 마풀마. 얘는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0에서 이렇게 고를게. t는 1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y는 쌤이 그린 요 1번 그래프예요. 1번 그래프예요. 그럼 2번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t좌표가 2개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2번 그래프는 지금 보면 얘들아 y는 a잖아요. 그렇죠? y는 a 어떻게 생겼어요? y는 a. y 값이 a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언제 2개 이상 만날까를 생각해보면 돼. 자, 극대랑 극소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어떻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요 극대 값에서 쫙 만나면 어떻게 돼? 2점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극소 값에서 2점이지. 그러면 요 바깥에는요 한 점 만나요. 즉 y는 a가 요 사이에 있으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으면 2개 이상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요 극대값에 대한 y좌표랑 극소값에 대한 y좌표를 찾아서 그거부터 여기 사이에 온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누가? a가. 그럼 극대값을 찾아봅시다. 극대값 f1이겠다. f1? 1을 넣은 거 여기다가 쌤 이거 fx라고는 안 잡을게요. 여기다 1 넣은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이지. 그때가 0이다. 얘는 y는 0이고 여기서 극소 1 마이너스 1
아닌가요? 0 넣은 거, 0 넣은 거.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 a는 어디랑 어디 사이여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얘가 돼도 되나요? 되죠. 왜? 교점이 2개. 얘는 되지. 교점이 2개.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번에 대한, 4번에 대한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 쌤이 잠깐만 봅시다. 다음 문제 7-5를 볼까요? 7-5를 보기 전에 우리가 부등식에 대한 성질을 좀 성질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부등식에 대한 성질을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지울게요. 한 거 했다가 다 쓴 거 쌤한테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자, 쌤이 문제를 잠깐 킬게요. 자, 보면 부등식과 미분이에요, 이제. 부등식과 미분. 부등식. 그러면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볼까, 어떤 걸 다루는 걸까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RPM 문제풀이 할 때 마지막 요양업에 나왔던 것 중에 디귿복이 있었어요, 디귿. 근데 이거는 쌤이 그래서 다음에 배울 내용인데 미리 나왔다. 그게 바로 오늘 할 부등식과 미분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만요, 쌤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봤어요. 자, 봅시다. 부등식과 미분에 대한 개념을 좀 그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y는 x제곱 더하기 2가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뭐 0과 2, 3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라고 만약에 질문했어요, 쌤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어? 지금 요걸 물어봤을 때는 y는 x제곱 더하기 2랑 y는 0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프가 얘가 항상 이 범위 안에서 더 크거나 같은지만 확인하면 됐어요. 누구보다? 얘보다.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0, x, y, x제곱 더하기 2는 그리면 이렇게 꼭지점이 0,2잖아요. 그러면 y는 0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죠?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요 1번 그래프, 1번이라 할게요. 얘를 1번, 얘를 2번. 1번 그래프가 요 2번 그래프보다 항상 요 마이너스 3부터 3 범위 사이에 더 위에 있어, 항상.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식이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일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그려? 매번 그리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얘들아? 이제는 지금은 2차 함수인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우는 함수들은 뭐다? 3차랑 4차 이상이 나오고 있지, 그치?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말고 3차 함수 그래프 맨날 그려가지고 이게보다 큰지 확인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쉽게 푸냐면, 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정의된 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없어, 값이. 얘의 최소값을 구해요. 누구의? fx, y는 이거 fx라고 되겠으니 fx의 최소값을 구해요. 어디서? 주어진 정역 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서.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 구하니까 얼마나 와요? 2, 그치? 여기 다 알고 있죠? y값 2죠? 최소값 2잖아, 그치? 그럼 요 최소값이 요 y는 0보다 크기만 하면 이 범위 말고 나머지 점에서도 항상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최소값 2가, 즉 f0, 최소값 2가 항상 0보다 크니까 이 함수는 이 범위에서 계속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문제를 이제는 3차 함수로 비교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쌤 살짝 정리를 해줘 볼게요. 개념. 자, 1번. 구간, 만약에 닫힌 구간, 쌤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닫힌 구간에서만 성립해요. 닫힌 구간 AB에서 F의 최소값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구간 똑같아. 닫힌 구간 AB에서 이번에는 fx-gx의 최소값이 양의 값이면 어떻게 될까? 똑같지?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쌤 1번에 의해서 요거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fx는 gx보다 크겠지. 그래서 요거면 fx는 gx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번이 어려워. 3번이 닫힌 구간일 때는 쌤이랑도 계속 봤지만 최대 최소값 딱 구할 수 있잖아요. 바로 양끝값 대입하거나 극대극소를 가진 점을 찾으면 최대 최소 바로 찾으니까. 근데 쌤이 닫힌 구간 아닐 때 어떻게 한댔어? 그래프 직접 그려봐야 된대죠. 얘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 한쪽만, 즉 왼쪽만요 열린 구간이고요. 오른쪽은 무한히 가는 그런 구간에서 쓸 수 있는 정리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f가 증가하고 동시에 첫 번째 이 구간에 대한 함수 값을 우리가 구해봤더니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f는 항상 0보다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쌤 3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까봐 쌤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이 개념은 조금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주시고 필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짜짜짜. 적을게요. 자 보면 얘들아 일단은 쌤이 얘를 보기 1번으로 들어줄게요. x는 2보다 클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x가 x 더하기 2보다 큼을 보이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보기 1번은 우리가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 보면 2보다 큰 범위예요. 즉 얘를 쌤 바꿔보면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2부터 무한대까지의 열린 구간과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이 아마 2번 2부터 무한대까지 쭉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요 성립하는지 보여달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3번 조건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잘 봐 얘들아. 지금 일단 요 함수를 두 개 이렇게 fx, gx 이렇게 나와 있으면 쌤이 그냥 다 gx를 왼쪽으로 넘겨서 요거 빼기 요거가 0보다 큼을 보면 된댔죠. 즉 쌤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넘겼어. 이건희를 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쌤은 fx를 애초에 요거로 잡아볼게요.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 이걸 물어볼 거야. 쌤 아직 요거 보여야 될 거니까 쓰진 않을게요. 그럼 얘를 보니 일단 그래프 개형을 막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왜 쌤이 성립하는 3번이 왜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듣고 3번으로 바로 활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쌤이 f 요 첫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F2. 그랬더니 요 값이 얼마냐면 8-6-2야. 0이야. 그럼 F2에서 지금 0이야 얘가. 맞아. 그러면 F'X도 한번 구해보죠. 계산해봐.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잘 보면 지금 x의 범위가요 2보다 크기 때문에 x 더하기 1은 3보다 커, 즉 0보다 커. 얘도 x 마이너스 1도 1보다 커, 즉 0보다 커. 즉 0보다 커, 0보다 커, 0보다 커. 다 0보다 커. 어디서? 쌤 모양색으로 쓸게요. 어디서? 0과 2보다 큰 범위에서 이게 돼. 0보다 커.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죠? 증가한다는 얘기죠. 즉 이 범위에서 2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 이 함수값은 여기 가죠. 근데 계속 증가해요.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길지 상관없어요.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2에서 최소값을 가진 거야. 이 fx는 어느 구간에서 2보다 큰 요 범위에서. 그러면 항상 요 범위 안에서는 y는 fx는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정의된 게 2는 뚫려 있는 거니까 fx는 0보다
그래서 이 보기 문제에서 확인을 했듯이 fx가 만약에 2부터 시작되는 무한인 구간에서 우리가 0보다 큰을 보여야 된다면 이 세 번째 조건을 확인하시면 돼요. 증가하고 어디서 이 범위에서 증가하고 그리고 이 앞에서의 함수값을 넣을 때 그게 0 이상이기만 하면 지금 얘는 0인 경우야. 만약에 0보다 큰 경우였다면 이렇게 생겼겠지? 당연히 0보다 컸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주고 확인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3번 조건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3번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가봅시다. 7-5를 가자. 7-5 이거 줄게요, 쌤. 쌤은 지금 이거 30분 전에 했던, 아니다, 1시간 전에 썼던 거야. 자. 개념을 지우지 않기 위해 그럼 그냥 냅둬볼까, 얘들아, 이거? x 0 기본 문제 7-5를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항등식 x에 관계없이 인의 x 생각나죠?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해달래. k세제곱 x 더하기 3이 0보다 큰 게 성립할 때의 k 값을 보고.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제한 범위가 없어요. 세 구간도 없고 닫힌 구간도 없고 열린 구간 제한 조건이 없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렇다면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모든 실수에서 y는 누가? 얘를 fx라고 해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x 더하기 3이랑 y는 0이랑 비교했을 때 모든 실수에서 얘가 더 큼을 보이면 되겠지. 그럼 그 쌤은 어떻게 해야 된댔어? 아까 이차함수 그릴 때 어떻게 됐어? 얘의 최소값이, 즉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큰만 보이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fx의 최소값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최소값을 찾으려면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겠죠. 그럼 그림을 대략 그려볼게요. 그러면 f'x를 그려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이렇게 돼.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볼까? 4로 묶으면 x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은 0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인수분해하자. 4에 x 더하기 k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극대극소를 가지는 점이 어디에 있나 봐. x는 마이너스 k 또는 이게 0이 되도록 만드는 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거 많이 보지 않았니? 자, 판별식을 구해보면요.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이 나와요. 마이너스 3k제곱, 즉 0보다 작아져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 존재 안 해? 해 존재하지? 안 해. 해 없어. 여기서 허근이야, 둘 다. 그럼 실근 딱 얘만 가지는 거야. 그럼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그냥 아예 신경 안 써도 돼. 항상 0보다 크니까 지워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미분한 그래프가 F'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직선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본래 y는 fx에 대한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야. 어디서? 마이너스 k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이 0보다 큰만 보이면 되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가지겠어요? 마이너스 k에서 가지겠죠. 얘가 f 그래프니까. 즉 최소값은 f 마이너스 k예요. 그럼 요거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k 어디다? 여기다 대입해보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저 최소값 fk가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큰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모든 실수에서 다 돼야 되니까 이렇게 탭을 보면 돼요. 이거에 대한 부등식을 이제 풀어봅시다. 쌤이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k 4제곱 마이너스 1 0보다 크게 되고요. 그러면 k 마이너스 3을 양변 나눠볼게요. k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지지. 그지? 그러면 k 제곱 더하기 1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합차했어요. 합차.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수죠. 그래서 얘는 부등식의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이것만 풀면 돼. 그럼
그러면 사이 범위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7-5 끝냈어요. 그럼 7-6까지만 하고 2교시가 끝날 거예요 아마. 2교시 되게 좀 짧죠? 근데 2교시를 좀 짧게 하고 쌤 생각에는 3교시 질문 답변 받고 1일 테스트하는 시간 좀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해서 우리가 가봅시다. 자 그러면 7-6 보죠. 7-6 7-기본 7-6 두 함수가 있는데 fx는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에 더하기 k고 gx는 5x의 제곱 더하기 2예요. 근데 0과 3 사이에서 fx가 gx보다 커지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자, 요거 쌤이 항상 fx, gx 우변 다 나오면 떼는 걸로 즉 fx가 빼기 gx한 게 0보다 큰을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쌤은 솔루션 hx를 먼저 fx 빼기 gx로 놔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는지를 보일 거야. 성판 몰라 아직. 그러면 요 hx를 좀 먼저 구해봅시다. 떼보자. 가로수계에 5x의 세제곱 여기서 여기 빼봐. 마이너스 15x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디서 0과 3 사이에서 항상 0보다 큰 일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범위에서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큰지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hx의 최소값을 찾읍시다. 최소값 찾기. 자, 최소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분에서 그래프 개론 보자. 15x제곱 마이너스 30x 요거 0 되는 x 찾죠? 그러면 15x로 묶어.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얘는 0이랑 2 중에 어디서 최소값 가지는 거예요? 설마 풀이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 2에서 최소값 가지겠네, 그치? 근데 문제는 얘들아 여기까지는 잘 주의해요. 범위 안에 최소값이 있는지. 자, 0이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왜냐면 0이 여기 있다. 여기가 2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요렇게 생긴 거예요. 누가? y는 hx. 그럼 최소값은 h2겠지. 그래서 h2를 찾아줍니다. h2가 0보다 큰지만 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h2를 찾자. 그러니까 h2는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h2 찾아봐. k-22가 나오죠. 근데 이게 0보다 크면 된다고 했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니까. 따라서 k는 22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완료가 된 거고요. 일단은 얘들아 요거 하고 수업이 좀 빨리 끝나서 시간이 남으면 쌤한테 바로 다시 이제 카카오톡을 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좀 빨리 끝나서 시작할 수 있으면 바로 실시간 수업으로 바꿔서 3교시 진행을 할게요.